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4,122명.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 수가 또다시 바뀌었는데요. 재택 치료자도 무려 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재택 치료자 등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여야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한데 그 이후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반가량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열자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젠 투표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9일 1,7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 지역에서 수면 개발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북 지역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일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관심 단계인 3.1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섬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반값 운임제를 시행합니다. 도는 기존 섬 주민에게만 한정한 지원 대상을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9일 1,7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에서만 961명이 확진됐고 익산 259명, 남원 61명, 정읍 50명, 김제 48명 등 도내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조성 중인 이른바 조망테크가 최근 모습을 드러내면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쓰는 이 정읍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옥정호 개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저희 전국방송은 옥정호 개발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란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과 정읍에 걸쳐 있는 옥정호입니다. 임실군은 이 주변으로 약 7km의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 위로 툭 튀어나온 일부 구간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길이 180여 미터의 이른바 조망데크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기둥이 없는 무주탑 방식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기둥이 지지하는 형태로 지어지면서 수질 오염이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쓰는 정읍에서는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식수원 시민대책위는 임실군이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조망데크를 설치하려는 재협의 요청을 정읍시가 수락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제가 이제 당사자인데 시청의 담당 상하수도 팀장하고 요 문제 수면 이용 수면 개발을 막아오고 도원천 수질 보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 속에서 저희들하고는 상의 없이 이것을 협의했어요. 저희는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통수를 맞았다. 대책위는 하천 점용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 점 등 불법성 여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수면 개발만은 막겠다던 시장과 시의원 등이 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만수이선에서 수면은 가장자리는 수변이고 만수이선의 안은 수면이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것으로 보면은 정확히 수면 안에 있어요. 저수구역 안에 있어요. 법제처에서도 분명하게 수면 또는 수상 구조물을 공작물이라고 했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읍시는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조망데크 사업이 직접적인 수면 개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면을 이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용할 데크길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수면 개발로 본 겁니다.
임실군이 조망데크 설치를 위한 재협의 요청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또 공사할 때 오염물질이 호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을 꼭 시행하라고 회신했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임실군에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수면에다 배 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나 도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건 못한다 해갖고 천재까지도 막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민간협의체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거, 용역 결과에서 대안했던 거, 이거는 직접 수면 이용은 안 되고 수면을 이용한 간접 대체 시설 쪽으로 가자. 이런 시설 정도는 둘레길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줬던 겁니다. 옥정호 개발을 놓고 긴 시간 갈등을 빚어온 정읍시와 임실군. 지난 2016년엔 갈등을 풀기 위한 합의문까지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10일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관심 단계인 3.1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정 수준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혈액형별로 보면 O형은 2.51분, A형은 2.91분, B형은 3.31분, AB형은 6.11분입니다. 혈액원 측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 한 달 만에 혈액 보유량이 6.41분에서 3.1분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섬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반값 운임제를 시행합니다. 전북도는 3월부터 성인 4명이 어청도행 여객선을 타면 기존 18만여 원에서 9만여 원으로 할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4개 항로와 12개 전 도서 방문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기존 섬 주민에게만 한정한 지원 대상을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상현 전 전북도 의원이 서남대 부지 활용안과 민생경제 해결을 내세우며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10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품안의 공약을 제시하며 남원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전 시민의 매년 30만 원씩 기본소득금 지급과 기술집약적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서남대 부지 국립농업기술전문학교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12년의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남원의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선택하고 추진해야만이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금 남원 8만 시민에게 매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네, 지리산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 산신제가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문화보존회와 와운마을 주관으로 열린 이번 당산 산신제는 산내농악단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풍년과 주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재래의식이 행해졌는데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는 매년 음력 1월 10일 와운마을 천년송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리산을 찾는 모든 그 관광객, 손님, 또 우리 마을 주민들이 건강을 위하고 산에 가서 딱 편안하게 해서 우리 천년송 당산제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제7회 전국 지방선거 당시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았던 예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장 공천 경쟁에 참여한 A씨는 지난 2017년 초 선거 구민인 B씨에게 당원 모집을 제안하며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심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북도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수 전북도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전북도가 나서서 범도민 인식전환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 도내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236.5톤으로
전년보다 13.9톤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발생량이 전년 대비 2.7톤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제 지역 하빈 장학재단이 덕암중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구철규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해마다 500만 원의 장학금을 평생 후원해 학교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덕암중학교는 이번 기탁 협의를 계기로 해마다 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 물질인 성면 제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올해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 중인 관내주택 200동과 지붕 개량 15동 등입니다. 부안군이 부풍로와 시장길, 동중로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공유점포와 공유부엌, 젊음의 거리 내 옥상 가림막 설치 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 상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색 특화 거리, 북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안군은 2025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